사람은 아침마다 늙거나 젊어진다. 단 하루 차이로도 그 속도는 달라진다. 젊음은 유전자보다 습관의 문제였다. 그걸 모른 채 세월 탓만하며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엔 눈 뜨면 바로 일어났는데 요즘은 몸이 먼저 눌린다. 기상 직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적 있지 않은가. 그 10분이 바로 노화의 출발점이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아침이 늙은 것이다. 은퇴 후 만난 동년배들을 보면 누군가는 여전히 눈빛이 또렷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빠르게 늙어 있었다. 차이는 단순했다. 하루의 첫 30분을 어떻게 쓰느냐였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것이다.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3가지.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노화를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63세, 은퇴한 직장인 정혜윤. 나는 아침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다시 젊어지는 경험을 했다.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루틴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63세의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출근이 사라진 지 1년,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하루가 공허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이 갑자기 늙어 있었다. 주름보다 더 깊게 팬 건 의욕의 자리였다. 그제야 알았다. 나를 늙게 만든 건 세월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아침 습관이었다는 걸. 아침은 노화의 시작점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행동이 몸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그 차이는 5년, 10년 뒤 얼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은퇴 후 만난 수많은 동년배들. 누군가는 여전히 활기차고 누군가는 병원과 더 친해져 있었다. 그 차이를 추적하던 나는 결국 결론에 닿았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한다. 72세 건강 트레이너 박노식 씨가 내게 말했다. 정 선생님, 나이 들면 제일 먼저 굳는 건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근육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내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을 깨우면 마음이 따라오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침 10분만 움직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젊어지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는 움직임이었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깨우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거나 커피를 찾는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르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몸을 흔든다. 나는 침대 옆에 고무밴드를 놓아두었다. 팔을 들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비튼다. 단 10분. 이 짧은 루틴이 내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켠다. 물리치료사 이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수면 중 혈액순환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기상 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아침에 피로가 몰려오는 겁니다. 기상 직후 10분은 하루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내 친구 성주는 은퇴 후 운동을 끊었다. 2년 만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다. 그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편안함은 잠시, 퇴화는 영원하다. 나는 매일 아침 묻는다. 오늘도 젊음을 훈련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물과 빛이었다. 밤새 체내 수분은 평균 400ml 증발한다. 그 상태에서 커피를 먼저 마시면 혈관은 더 말라붙는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연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와 햇살이 세포를 깨운다. 그 5분이 하루를 바꾼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만든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 노화를 늦춘다. 68세 여성의 실제 경험이 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니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햇살을 맞는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몸에게 이제 살아나라고 말하는 신호다. 노화는 세포가 잠드는 것이고 젊음은 세포가 깨어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아침의 햇살이다. 세 번째는 기록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세 줄을 쓴다. 첫 줄은 기억할 일, 두 번째 줄은 감사할 일, 세 번째 줄은 오늘의 다짐. 이걸 나는 삼행 루틴이라 부른다. 짧지만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다. 정신과 전문의 조혜정 박사는 말했다. 감사 기록은 코르티솔을 20%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늦춥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3줄 감사를 꾸준히 쓴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 기록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뇌를 정돈하고 감정을 리셋하는 운동이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쓴다. 어제의 후회를 끌어오지 말자. 오늘을 다시 시작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정리된다.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다. 그 회복력은 기록에서 자란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명령한다. 움직여라. 기록하라. 빛을 맞아라.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들은 하루를 설계하고 그 시작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노트를 연다. 짧게 한 줄을 쓴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내 안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난다. 젊음은 선택이다. 몸이 아니라 시작하는 태도의 문제다. 아침의 30분은 하루의 운명을 바꾸고 하루의 운명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 작은 습관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노년이란 늙음의 시기가 아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다. 나이를 탓하기보다 아침을 바꿔라. 그 순간부터 세월은 당신의 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거나 커피를 찾는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르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몸을 흔든다. 나는 이 사실을 72세 박노식 트레이너에게 배웠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부터 시작한다. 정 선생님,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겁게 가슴에 박혔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이겠다고. 침대 옆에 고무밴드를 놓아두었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팔을 뻗는다. 천장을 향해 두 팔을 쭉 펴고 손목을 천천히 돌린다. 그리고 일어나 앉는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목을 천천히 돌린다. 단 10분. 이 작은 습관이 내 몸 전체를 깨운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먼저 기억하기 시작했다.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고 허리가 움직였다. 3주째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에 생기가 보였다.
물리치료사 이도현 씨를 만나 이 변화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수면 중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갑자기 일어나면 뇌와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 피로가 몰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산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왜 아침 10분이 중요한지 이해됐다. 기상 직후 10분은 하루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이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온종일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나는 내 친구 성준을 떠올렸다. 그는 은퇴 후 운동을 완전히 끊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스마트폰부터 켰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러다 30분이 지나면 일어났다. 1년 후 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했다. 2년 후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됐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성준아, 아침에 뭐하고 일어나? 그는 대답했다. 그냥 누워서 쉬다가 일어나지. 은퇴했는데 뭐하러 바쁘게 일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편안함은 잠시, 퇴화는 영원하다. 쉬는 것과 멈추는 건 다르다. 휴식은 재충전이지만 방치는 퇴화다. 나는 성준에게 권했다.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을 들어봐. 스트레칭 10분만 해봐. 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결국 시작했다. 3주 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 그리고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져.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젊어지는 거야.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거지.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70세든 80세든 움직이면 반응한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멈춤이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도 젊음을 훈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침대 밖으로 끌어낸다. 아침 10분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맑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대 옆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고무밴드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 얼굴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10분이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깨워야 한다. 몸은 명령을 기다린다. 움직여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그 명령을 아침 10분에 내려라. 그러면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활력은 습관이 만든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주름이 아니라 활력이다. 아침 10분, 그것이 노화와 젊음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나는 오늘도 눈을 뜨면 팔을 든다. 천장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밤새 우리 몸에서는 평균 400ml의 수분이 증발한다. 호흡을 통해, 피부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는 갈증에 시달린다.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먼저 찾는다. 나도 그랬다. 눈을 뜨면 커피포트로 향했다.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68세 한의사 김정혜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정 선생님, 아침 첫 잔이 커피인가요? 네, 그게 제 습관이에요. 그럼 혈관이 갈증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예요.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이미 부족한 수분을 더 빼앗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음 날부터 바꿨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천천히 조금씩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채워 넣는다는 마음으로. 처음 일주일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입안이 덜 마르고 피부가 덜 당겼다. 2주가 지나자 아침 피로가 확연히 줄었다. 3주째 거울을 보니 피부 톤이 환해져 있었다.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세포를 깨우는 신호다.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씻어내고 장기를 부드럽게 작동시킨다. 아침에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습관을 더했다. 창문을 여는 것. 물을 마신 후 나는 침실 창문으로 향한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그리고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그 자리에 5분간 선다. 눈을 감고 얼굴을 햇살에 맡긴다. 피부로 느껴지는 따스함, 그것이 내 세포를 깨운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다. 그냥 창문 앞에 서 있는 것뿐인데 이게 뭐가 달라질까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밤에 잠드는 시간도 일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안정됐다. 정신과 전문의 조혜정 박사를 만나 이 변화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햇빛이 정말 노화를 늦춘다는 게 사실인가요? 당연하죠. 햇빛은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그게 바로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이 비타민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단 5분의 햇살이 하루 전체를 바꾼다. 나는 68세 여성 이순희 씨를 만났다. 그녀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햇살을 맞는 습관을 들였다. 선생님,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가능했죠? 매일 아침 햇살을 맞았어요. 처음엔 그냥 좋아서 했는데 한 달 지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3개월 후엔 아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약을 줄여보자고 하시더니 결국 완전히 끊게 됐어요. 그녀의 얼굴은 환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햇살을 맞는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 느낌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됐어요.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몸에게 이제 살아나라고 말하는 신호다. 세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다. 노화는 세포가 잠드는 것이고 젊음은 세포가 깨어나는 것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아침의 햇살이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2가지를 반드시 한다. 물 한 잔을 마시고 햇살 5분을 맞는다. 이 2가지 습관이 내 하루의 기초를 만든다. 수분은 세포를 적시고 햇살은 세포를 깨운다. 그렇게 깨어난 몸은 하루 종일 다르게 반응한다. 피로가 덜 쌓이고 기분이 더 안정되고
생각이 더 맑아진다. 친구들이 묻는다. 요즘 뭐 하길래 얼굴이 그렇게 좋아?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침에 물 마시고 햇살 맞아.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게 뭐가 대수냐는 표정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아침에 물 한 잔, 아침에 햇살 5분. 이것만으로도 세포는 달라진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호르몬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느낌. 그 감각이 하루를 바꾼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커피를 찾는가? 아니면 물을 찾는가?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햇살을 맞으며 시작하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세포를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채워야 한다. 물로 세포를 적시고 햇살로 세포를 깨워야 한다. 그래야 몸이 응답한다. 나는 오늘도 눈을 뜨면 물을 마신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햇살을 맞으며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나는 매일 아침 세 줄을 쓴다. 첫 줄은 기억할 일, 두 번째 줄은 감사할 일, 세 번째 줄은 오늘의 다짐. 이걸 나는 삼행 루틴이라 부른다. 짧지만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시작하게 된 건 65세 작가 윤미경 씨를 만나면서였다. 그녀는 30년째 매일 아침 노트를 펼친다고 했다. 선생님, 아침에 쓰는 세 줄이 제 하루를 정리해줘요. 쓰기 전엔 머릿속이 복잡한데 쓰고 나면 마음이 정돈돼요. 그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나는 조혜정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었다. 선생님, 아침에 감사 일기를 쓰면 정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감사 기록은 코르티솔을 20% 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높으면 해마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기록하면 뇌가 긍정적 기억을 강화하고 부정적 기억은 약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 하루 세 줄 감사를 꾸준히 쓴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어요. 40%. 이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니고 그냥 세 줄을 쓰는 것만으로 나는 그날부터 시작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작은 노트를 놓아두었다. 펜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마시고 햇살을 맞고 그리고 노트를 펼친다. 첫 줄. 기억할 일. 어제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의미 있었는지 적는다. 친구와의 통화, 맛있었던 저녁 식사, 창밖의 새소리. 작은 것들이다. 하지만 쓰고 나면 그 순간이 선명해진다. 두 번째 줄. 감사할 일. 건강한 몸, 따뜻한 침대, 아침 햇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줄. 오늘의 다짐.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적는다. 천천히 걷기, 친절하게 말하기, 웃으며 하루 보내기. 단순한 문장들이지만 이것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처음 일주일은 뭘 써야 할지 막막했다.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썼다. 2주가 지나자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기록할 만한 일로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자 뇌가 바뀌는 걸 느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고 긍정적인 기억이 늘었다. 아침에 노트를 펼치는 순간 마음이 정리됐다. 어제의 후회나 걱정이 오늘로 넘어오지 않았다. 나는 친구 해숙에게 이 방법을 권했다. 그녀는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숙아, 아침에 세 줄만 써봐. 감사한 일 하나, 기억할 일 하나, 오늘 다짐 하나.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냥 한번 해봐. 일주일만. 그녀는 시큰둥했지만 결국 시작했다. 2주 후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신기해.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 아침이 덜 무겁게 느껴져. 3개월 후 그녀는 내게 노트를 보여줬다. 빼곡히 적힌 세 줄들. 그녀의 손글씨는 점점 단정해졌고 내용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언니, 이거 쓰면서 깨달았어.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었어. 그냥 좋은 것들을 못 봤던 거야. 기록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뇌를 정돈하고 감정을 리셋하는 운동이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한다. 타이핑이 아니라 손글씨여야 한다. 펜을 잡고 종이에 글자를 새기는 동작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 신경과 전문의 박준호 교수는 말했다. 손글씨를 쓸 때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 그리고 언어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죠. 타이핑은 손가락 움직임만 반복하지만 손글씨는 복잡한 근육 조합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가 계속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펜을 든다. 노트를 펼치고 세 줄을 쓴다. 천천히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내 마음을 종이에 옮긴다. 그리고 읽는다. 내가 쓴 세 줄을. 그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 정돈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다짐을 품은 채로.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다. 그 회복력은 기록에서 자란다. 매일 아침 세 줄, 그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기억력도, 감정도, 태도도 모두 기록에서 정돈된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쓴다. 어제의 후회를 끌어오지 말자. 오늘을 다시 시작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정리된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오늘을 새롭게 산다. 그것이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이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스마트폰을 드는가? 아니면 펜을 드는가? 뉴스를 보는가? 아니면 감사를 쓰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뇌를 결정한다. 노화는 몸만 늙는 게 아니다. 뇌도 마음도 태도도 늙는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매일 아침 세 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억할 일, 감사할 일, 오늘의 다짐. 이 세 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뇌를 지킨다. 나는 오늘도 펜을 든다. 노트를 펼치고 세 줄을 쓴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온몸의 세포를 그리고 뇌의 모든 영역을 깨운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를 더 빨리 먹게 만드는 아침의 적은 무엇일까? 나는 수많은 동년배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늦잠, 스마트폰, 부정적 뉴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첫 번째 적, 늦잠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알람을 끈다. 출근할 곳도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하나? 그렇게 8시, 9시, 10시까지 잔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좋았다. 피곤하지 않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무거워졌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수면 클리닉 이진수 원장은 말했다. 선생님, 늦잠은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깨고 해가 지면 자도록 설계됐어요. 늦게까지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낮에 피곤하고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죠. 그리고 늦잠은 근육량을 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나는 67세 남성 김태진 씨를 만났다. 그는 퇴직 후 늦잠을 즐기기 시작했다. 선생님, 처음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10시까지 자고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3년 후엔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육량이 너무 줄었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썩고 있었던 거였어요. 쉬는 것과 멈추는 건 다르다. 휴식은 재충전이지만 방치는 퇴화다. 두 번째 적,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뇌를 피로하게 만든다. 나도 그랬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다. 침대에서 30분이 훌쩍 지나갔다. 일어나면 이미 머리가 무거웠다. 뇌과학자 최민지 박사는 말했다. 선생님,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즉시 정보 처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루를 불안으로 여는 거죠. 그리고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미 깬 뇌에게 아직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한 겁니다. 나는 실험을 했다. 일주일간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면 폰을 침대 반대편에 두고 일어나서 껐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노트를 썼다. 스마트폰은 모든 루틴이 끝난 후 1시간 뒤에 봤다. 일주일 후 확실한 변화가 왔다. 아침에 머리가 맑았다. 하루가 차분하게 시작됐다. 불안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세 번째 적, 부정적 뉴스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 습관, 특히 사건, 사고 뉴스를 보는 것. 이것이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본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는 부정적이다. 사고, 범죄, 갈등, 재난. 이런 뉴스를 아침에 보면 뇌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편도체가 자극되고 몸은 방어 모드로 전환된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해진다. 심리학자 김서연 박사는 말했다. 선생님, 아침에 부정적 정보를 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 편향이 생깁니다. 뇌는 위험을 우선 처리하도록 설계됐거든요. 한번 위험 신호를 받으면 온종일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나는 아침 뉴스를 끊었다.
대신 창밖을 봤다. 나무를, 하늘을, 새들을, 그리고 감사 노트를 펼쳤다. 뉴스는 점심 이후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봤다. 한 달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상이 덜 무겁게 느껴졌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편안해졌다. 이 세 가지 늦잠, 스마트폰, 부정적 뉴스, 이것들이 노화를 가속화한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뇌도 늙게 만든다. 나는 70세 여성 박순자 씨를 만났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이 세 가지를 끊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스마트폰은 루틴 후에 보고 뉴스는 저녁에만 본다.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어요. 늦잠 자고 싶고 폰 보고 싶고 뉴스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달 버티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이 가볍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슨 약 먹냐고. 나는 웃으며 말해요.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젊게 하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늙게 한다. 아침에 30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늦잠 대신 일찍 일어나고 스마트폰 대신 스트레칭을 하고 부정적 뉴스 대신 감사를 쓴다. 그것만으로도 세포가 달라진다. 당신의 아침에는 어떤 적들이 숨어 있는가? 늦잠인가? 스마트폰인가? 부정적 뉴스인가? 그것들을 하나씩 몰아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워라. 움직임, 물과 햇살, 감사의 기록. 이것들이 당신의 아침을 지킨다. 그리고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인생을 지킨다. 나는 오늘도 6시에 일어난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스트레칭을 한다. 물을 마시고 햇살을 맞고 노트를 쓴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젊음을 선택한다. 그 선택이 내 하루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든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명령한다. 움직여라. 기록하라. 빛을 맞아라. 이 세 가지가 내 하루를 열어준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들은 하루를 설계하고 그 시작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75세 화가 이영희 선생님을 만났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30대처럼 빛났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걸음걸이가 당당했다. 선생님,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단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물을 마시고 15분 요가를 하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아요. 그리고 노트에 세 줄을 써요. 어제 감사했던 일, 오늘 기대되는 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 하지만 그다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들면 자동으로 늙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늙는 건 선택이에요. 매일 아침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 모습을 결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일어난다. 침대 옆에 놓아둔 물 한 잔, 그것부터 마신다. 천천히 한 모금씩 세포가 깨어나는 걸 느낀다. 그리고 고무밴드를 잡는다. 팔을 위로, 옆으로, 앞으로,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비튼다. 10분. 단 10분이지만 온몸이 깨어난다. 혈액이 흐르고
근육이 풀리고 숨이 깊어진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그 자리에 5분간 선다. 눈을 감고 얼굴을 햇살에 맡긴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걸 몸으로 느낀다.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책상에 앉는다. 작은 노트를 펼친다. 펜을 든다. 세 줄을 쓴다. 어제 감사했던 일, 친구의 전화, 맛있었던 식사, 편안했던 잠, 오늘 하고 싶은 일, 산책하기, 책 읽기, 웃으며 보내기. 지금 느끼는 것, 고요함, 감사함, 살아있음. 세 줄. 짧지만 이것이 내 하루를 정돈한다. 노트를 덮고 쓴 문장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이제 나는 젊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 그건 주름이 없는 게 아니다. 피부가 팽팽한 게 아니다. 젊게 산다는 건 매일 아침 스스로를 깨우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고 빛을 받고 감사를 기록하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세포를 깨우고 뇌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밝게 만든다. 나는 친구들에게서 듣는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뭐 특별한 거 해?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아침을 바꿨을 뿐이야.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침을 바꾸는 게 뭐가 대수냐는 표정. 하지만 나는 안다. 아침의 30분이 하루의 운명을 바꾸고 하루의 운명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 작은 습관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이제 거울을 본다. 여전히 주름은 있다. 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활기가 있고 생기가 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눈빛이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고 나를 돌보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노년이란 늙음의 시기가 아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다. 출근이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한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몸을 움직일 것인가? 커피부터 찾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마실 것인가? 뉴스를 볼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쓸 것인가?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든다. 나이를 탓하기보다 아침을 바꿔라. 그 순간부터 세월은 당신의 편이 된다. 72세 박노식 트레이너가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결정돼요.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당신의 진짜 나이를 만들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나는 선택한다. 젊음을, 활력을, 감사를. 그 말이 내 하루를 열고 내 인생을 연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선물을 받는다. 하루라는 선물을. 그 선물을 어떻게 열 것인가?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열 것인가? 아니면 움직임과 햇살과 감사로 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고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 나는 오늘도 6시에 일어난다.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햇살을 맞는다. 그리고 노트에 쓴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내 하루를 시작한다. 젊음은 선택이다. 몸이 아니라 시작하는 태도의 문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 대신 물잔을 들어라.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팔을 들어라. 커튼을 닫아두지 말고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펜을 들어 세 줄을 써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포는 깨어난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진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바뀐다. 매일 아침 새로운 선택을 하며 젊음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